Applications don't just support the business, applications are the business. That's why companies need to move faster and undergo a digital transformation to leverage the cloud and adopt modern application architectures. Enterprises have already begun to automate compute and storage to increase speed and scalability while reducing complexity and cost. But load balancers, the critical component to ensure application availability and security, undermine your automation efforts. Load balancing is delivered using pairs of active standby hardware or virtual appliances, and you need more and more pairs as you deploy more applications, requiring individual management for each appliance. Since each appliance has its own management point, capacity cannot be shared, resulting in over-provisioning. Not only is this architecture difficult to automate, scale, and troubleshoot, the complexity of management, upgrades, and migrations can stop your digital transformation. It's time to reimagine load balancing by thinking outside of boxes. You need a pure software solution that separates the control plane from the data plane, letting you automate and manage all your load balancers from a central point. Thanks to the separated data plane, you scale up and down effortlessly across an active load balancing fabric. Most importantly, it gives you flexibility to deploy applications consistently across data centers and clouds. This is Avi Networks. We combine application intelligence with automation. Avi makes self-service a reality and takes the trouble out of troubleshooting with app insights and analytics. Built on 100% RESTful APIs, Avi integrates with whatever tech you're using. Goodbye appliances, hello Avi, the last mile of your digital transformation. Learn more at avinetworks.com. 안녕하세요. VMware에서 NSX SDN 프로덕을 담당하고 있는 허재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VMware 아비 로드 밸런서를 통해 구현하는 새로운 로드 밸런싱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50분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어젠다고요. 크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트렌드와 로드 밸런서 도전 과제 부분을 통해서 현재 로드 밸런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두 번째 테마 NSX의 ALB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지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이 ALB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드리는 효과, 베네핏,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도전, 트렌드와 도전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트렌드는 보시는 것처럼 5개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의 디바이스 또는 패턴이 상당히 다양화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사용자들이 컨슘하는 앱에 대한 출시 시간 자체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환경 속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앱 출시하는 시간 자체가 큰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빠르게 배포되는 앱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럼 기존의 3티어, 웹와스 DB의 전통적인 티어가 아니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및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지금 앱 자체를 모더나이즈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고 그 다음에 배포되는 이런 행태였다라고 하면 현재는 데이터 센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CSP, 멀티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배포되는 이러한 환경으로 전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인프라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캐펙스, 오펙스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플리케이션의 특성 아니면은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캐펙스에 치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펙스에 치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트렌드 전략에 대한 이제 요구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네 번째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개발되고 운영 배포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5가지 트렌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로드 밸런서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 컴포넌트들이 있죠.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컴퓨팅,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딜리버리 하기 위한 세 가지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드 밸런서는 맨 하단에 보이시는 네트워크 영역 쪽에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락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드 밸런서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로드 밸런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과정에서 로드 밸런서를 구축하고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긴 구축 시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정보, 장비에 대한 딜리버리 정보, 사이징 정보, 어플리케이션 연관되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자체를 파악하고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소요 시간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위해서 구축된 이 로드 밸런서가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두 번째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 문제점 파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기존의 레가시 형태의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동일하게 로드 밸런서 자체도 하나의 플랫폼 자체가 컨트롤러와 결부되어 있는 데이터 컨트롤 플랜이 융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가 많아질수록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복잡성이 증대하는 이런 딜레마에 있는 것이 네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두의 이제 트렌드에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이 로드 밸런서에 대한 자원 자체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포터빌리티에 대한 제약성 때문에 이중 또는 중복 투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다섯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현재 로드 밸런서, 전통적인 로드 밸런서가 가져가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로드 밸런서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드 밸런서 자체는 상당히 고가인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아키텍처 구조로 인해서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회수되는 이 ROI 자체가 좀 떨어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네트워크 장비와 동일하게 지금 이중화 구성을 할 때 대부분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좌측에 이제 녹색 부분을 왼쪽에 있는 그림을 지금 액티브 장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지금 장비를 스탠바이 장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핸들링 할 수 있는 장비는 왼쪽에 녹색 장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녹색 장비가 그러면 트래픽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 효율성으로 봤을 때 100% 풀리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통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할 때 향후 5년 정도의 내용 연수를 가지고 도입 고려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트래픽이 유입이 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률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40% 언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액티브 장비 자체만 트래픽을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스탠바이 장비 자체는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워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한 4년 정도의 내용 연수를 가져가신다고 할 때 액티브 장비가 한 번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이 4년 이후에 장비 대개체가 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스탠바이 장비는 그대로 폐기되는 이러한 이제 비용에 대한 비효율성 부분이 이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많은 로드 밸런서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어떤 특정 서비스에 과도한 트래픽이 몰렸을 때 이러한 이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다른 장비와 융합돼서 오토 스케일링 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이 또 다른 이제 문제점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그렇듯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랜이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특정 장비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유입이 되면 해당 장비의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100%까지 올라가겠죠.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 장비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장비보다 더 고성능의 장비로 물리적인 대개체를 하는 방식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티어링 비슷한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해당 서비스가 웹 서비스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GSLB 장비를 통해서 유효한 지금 좌우측에 보이는 요 다양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GSLB로 일단 클러스터링 하고요. 그러면 상단의 GSLB 장비를 통해서 사용자 요청을 DNS 베이스로 분기를 해서 세 장비 자체가 동시에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 대로 묶었다 라고 하면 트래픽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자동화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동으로 지금 어떤 개입 자체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프로세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수동 작업이 개연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서비스 지연, 그 다음에 서비스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 개,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16대의 장비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장비를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16군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 플랜과 컨트롤 플랜이 장비 하나의 1대1 매핑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장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코스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나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서드 파티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일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와 같은 이제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제 일부 부분 자체를 해소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서드 파티의 어떤 유틸리티 자체를 지금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온프렘에서 지금 사용하던 이런 로드 밸런서 자체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서비스를 3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특정 서비스 하나를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이를 시킨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새로운 로드 밸런서를 일단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해당 퍼블릭 클라우드의 로드 밸런서에 대한 코스트가 첫 번째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운영하셨던 이 로드 밸런서랑은 별도의 로드 밸런서를 이제 다시 운영을 하는 이런 요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버든이 가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존에 있는 레가시 플랫폼 자체와, 그래서 지금 멀티 클라우드로 갔을 때 지금 다양한 클라우드 부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런칭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였던 레가시 LB를 통해서 지금 활용했던 많은 기능과,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지금 제공되는 기본적인 확장성, 유용성 부분에 대한 이 특징들을 활용하면서 일부 기능들을 지금 포기하고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시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레거시 플랫폼에서 제공했던 모든 풍부한 피처와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연성 부분들을 융합해서 어떠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져간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 자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한 거고요. 결국에 기존의 온프렘 환경에서 지금 레가시 네트워킹에서 지금 가져갈 때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코드화 시키면서 지금 발전시켰던 SDN 형태의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 아비 로드 밸런서는 실질적으로 SDN 아키텍처에 기반한 로드 밸런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온프렘에서 기존의 레거시 형태에서 제공했던 이 다양한 기능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던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RB 로드 밸런서 자체는 지금 제일 상단에 컨트롤러 계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터에 보시면 데이터 플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설정,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은 제일 상위에 있는 RB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하 분산을 하고 트래픽을 제어하는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플랜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RB 컨트롤러는 실질적으로 온프렘에 있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든 트래픽이 올라갔을 때 해당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기본적으로 한 4가지 팩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핸들링을 할 수가 있고요. PPS, 밴드위스, 그 다음에 CPU,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이렇게 이제 4가지에 대한 임계치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치가 정해진 조건에 미트를 했다. 그러면 해당 트래픽을 트래픽에 대한 서지를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배포를 하고 클러스터링화 시켜서 트래픽을 자동으로 핸들링하고 이 부분이 특정 임계치 밑으로 다시 떨어지면 배포됐던 이 로드 밸런서 자체를 회수하면서 스케일 인식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움직이는 것이 이제 RB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RB 로드 밸런서 자체는 기본적으로 포터블 라이센스 컨셉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라이센스는 제일 상위에 있는 ALB 컨트롤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LB 인스턴스가 배포가 됐을 때 라이센스를 컨트롤러에서 컨숨에서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온프렘이든 아니면 이 로드 밸런서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가 되더라도 동일한 ALB 컨트롤러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컨숨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온프렘에서 사용하던 로드 밸런서가 특정 서비스가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배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온프렘에서 기동 중이던 RB 로드 밸런서를 회수해서 라이센스가 회수된 이 부분을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다시 재배포시키면서 라이센스의 이동성을 가지고 중복 투자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널리틱스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뒷장에 그리고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솔루션 자체가 API 기준으로 어떤 이제 사용자 포탈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외에 서드 파티 솔루션들을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ALB 자체는 기본적으로 애쉬된 컨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양한 서드 파티 솔루션과 연동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LB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SDN 플랫폼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력성, 보건성, 자동화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플랫폼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ALB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트래픽에 대한 부하 분산, 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GSLB 펑션, 세 번째는 웹방화벽, 네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에서 인그레스나 아니면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피처들을 지금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라이센스 티어링 없이 단일 라이센스를 통해서 모두 기본 번들링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ALB를 나중에 사용하셨을 때 보다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RB는 그리고 SaaS 형태도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온프렘 형태, 그 다음에 순수 SaaS 형태, 그 다음에 세미 SaaS 형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수 온프렘일 때는 컨트롤러 자체를 이제 고객의 온프레미스 아니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컨트롤러를 배포를 하고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L4 인스턴스, 이제 서비스 엔진이 배포되는 이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SaaS 형태는 실질적으로 이 컨트롤러 자체를 VMware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플랜 자체는 VMware에서 제공하고 순수 구독을 통해서 어떤 고객의 크레덴셜을 갖고 액세스했을 때 본인들의 그 테넌트에 대한 정보만 받아서 지금 요 LP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순수 엘바스 형태의 SaaS, 그리고 세 번째는 세미 SaaS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형태는 저희 VMware에서 제공하는 이 중앙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중앙 관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자체는 온프렘에 구축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전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드 밸런서를 운영을 할 때 많은
뭐 운영에 대한 이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트러블 슈팅 부분이 상당히 큰 팩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액티브 스탠바이가 아니라 이제 액티브 형태의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운영 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다양한 로그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 외에 궁극적으로 보다 이제 명확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TCP 덤프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장비가 3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TCP 덤프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3개 각각 포인트에서 이 TCP 덤프를 수행해야 되지만 아비 자체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일단 TCP 덤프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L4 인스턴스 자체가 동시에 기동하고 해당 트래픽을 잡으면 하나의 파일로 콘솔리데이션 돼서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비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 시간에 관련돼서 아비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지금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 부분도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비가 어떠한 다양한 로그를 통해서 일단 내부 이 로그 파일 자체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어떤 내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키워드 자체를 이제 검색을 해서 넣게 되면 해당 키워드 기준으로 로그 자체가 소팅이 되면서 해당 시간대 아니면 해당 뭐 특정 패턴 아니면 IP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로그만 추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한 트러블 슈팅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비의 강력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부분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나 이제 멀티 클라우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 이외에 아비를 가지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비가 고성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베어메탈의 폼 팩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환경, 이 서비스가 약간 마이크로화되어 있는 이런 환경일 때는 이제 VM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SDN 컨트롤러와 네이티브하게 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변화 관리 아니면 IPAM 기능들 에 대한 연동을 통해서 이제 보다 손쉽게 이 서비스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VM 베이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폼 팩터 자체가 이제 컨테이너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쪽에서 지금 LB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이위는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게이인데요. 서비스 게이가 이제 로드 밸런서나 아니면 인그레스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아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팟 형태의 이 클러스터 내에서 배포가 된다라기보다는 아웃사이드의 지금 VM 형태의 하나의 인그레스 프락시 형태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뭐 대용량 트래픽이든 아니면 뭐 소용량 트래픽이든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컨테이너 환경이든 모든 환경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테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 자체는 테넌트 기능이 상당히 이제 강력합니다. 뒤에서 이제 데모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테넌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여러 개의 그 서비스 에로비가 있을 때 이 다양한 에로비 자체가 상호 독립적인 환경에서 동일한 리소스 자체를 공유함으로써 이 LB 자체의 리소스를 최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테넌트 환경 자체를 운영하다가 만약에 장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일단 셀프 힐링 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동하고 있던 트래픽 자체는 나머지 유효한 기본적인 로드 밸런스 쪽으로 일단 이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스레시홀드 기준으로 내가 맞춰놨다. 그러면 만약에 3개의 LB 인스턴스가 돌고 있다가 하나가 다운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하나의 인스턴스 자체가 특정 시간 내에 브링업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규 배포하고 신규 배포된 LB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 자체를 다시 설정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셀프 힐링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아비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는 기본적으로
서지되는 트래픽 자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자체는 일단 호리진탈 스케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 자체의 구성 자체는 vCPU를 가지고 이제 VM 형태든 아니면 이제 베어메탈이든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하나의 서비스 엔진, 하나의 L4 인스턴스를 가지고 최대 32개의 vCPU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vCPU가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거는 L4가 5기가, L7이 이제 3기가 정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32개의 vCPU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32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올라가지는 않고요. 다만 어떤 이 CPU 어태치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 성능 자체를 유연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동일한 CPU를 가진 서비스 엔진 자체는 다시 클러스터링 형태로 묶음으로써 다시 이제 32배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SDN 환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폭증할 수 있는 이 트래픽을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가장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제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태생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ALB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장비 자체가 이제 상당히 많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운영 버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작업 한번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액티브 업그레이드하고 페일오버 한 다음 또 스탠바이 하고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장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질적으로 뭐 몇 시간에서 몇 주, 몇 달까지 이제 걸리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어느 대상이 되는 장비, 뭐 액티브만 할 건지 아니면 액티브 스탠바이 아니면 특정 그룹을 할 건지를 일단 프로파일링 하고요.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스케줄링을 통해서 일단 순차적인 업그레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 롤백까지 일단은 정책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유연한 업그레이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아비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양한 서드 파티 툴을 통해서 자동화 연계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 뭐 이게 지금 멀티 클라우드가 됐든 아니면 뭐 폼 팩터가 베어메탈이 됐든 VM이 됐든 컨테이너가 됐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단일 컨트롤러를 통해서 모두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환경이 어떻든 아니면은 관리되는 이 서비스 엔진의 수가 어떻든 접근하는 이 사용자가 관리하는 포인트 자체는 컨트롤러라는 이 싱글 포인트 플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운영 간소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쪽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일 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와프 자체도 이제 단독 솔루션으로 좀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프 솔루션 자체도 기본 번들링 되는 이제 스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디도스 기본적으로 이제 L8S7 프락시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어떤 레일 리밋이나 아니면 뭐 리다렉션 아니면은 특정 플로의 우회를 통해서 이제 트래픽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기능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널리틱스 기능들이 이제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SSL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SSL에 대한 이제 뭐 사이퍼 아니면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뭐 보안 정도 또는 네고시에이션 되고 있는 뭐 프로토콜 정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시스템 와이드로 지금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버추얼 서버 레벨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이런 보안 취약점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팩터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아비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구간별로 딜레이 정보를 표출시킴으로써 만약에 어떤 특정 사용자가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지연이 발생하는 범위 자체가 when인지, 램인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렌더링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범위 추정을 제공을 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팀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트래킹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디시전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아비가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 ALB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로드 밸런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SDN 컨셉의 로드 밸런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ALB를 가지고 활용하고 운용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지금 운용하고 계셨던 특히나 vSphere 환경 이런 이제 SDC 환경 자체에서 ALB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보다 이제 유연한 아키텍처의 로드 밸런서 환경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이제 고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 투자되어 있던 LB 자체를 지금 중복 투자 없이 그리고 향후에 이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아키텍처에서 ALB를 가지고 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다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지금 LB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컨테이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드 밸런서나 아니면 인그레스 부분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VDI 환경 자체에 이제 다양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에 대한 매니지먼트 컴포넌트에 대한 부하 분산 용도로 이제 아비 자체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 아비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향후 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SDN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로파일링이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내에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로드 밸런서를 설치 운영하고 계획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소요됐던 부분들 자체를 이제 제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운영 환경 자체를 지금 이 하이 어베일리빌리티 구조를 기존에 액티브 스탠바이에서 액티브나 아니면 M+M이라는 이제 저희가 일래스틱 HA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ROI 자체를 크게 세이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아비 자체는 지금 국내는 이제 그렇게 큰 인지도가 없지만 해외는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비의 신뢰성은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비 데모를 통해서 온사이트 데모를 통해서 일단 검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이론적으로 좀 준비한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이 아비가 가져가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데모를 위해서 본사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랩을 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랩 자체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약간 커넥션에 있어서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전환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쇼를 죽였고요. 그럼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시는 게 지금 ALB의 장비는 아니고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 SDN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화면, 사용자가 향후에 이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화면은 이 매니지먼트 포인트는 지금 보시는 요 ALB 컨트롤러라는 화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일단 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L4 인스턴스 자체로 직접 접속해서 어떤 설정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비 자체의 지금 컨트롤러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비가 가져가고 있는 그 아까 멀티 클라우드를 이제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비 컨트롤러 내에서 클라우드라는 이 플러긴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플러긴은 저희 이제 VMware SDN 솔루션인 이 NSXT 오버레이 위에 일단은 붙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VMware vSphere 환경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스택 해서 이제 키스톤이나 아니면 글랜스 를 통해서 일단 오픈스택 환경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붙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마존이나 애주어, 그 다음에 GCP 이렇게 이제 3개의 메이저 CSP에 저희가 구독형으로 일단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클라우드 기본적으로 이
서버 자체를 이제 다 리눅스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베어메탈 형태로 이제 아비 자체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 환경 자체에서 그러면 리눅스의 x86 서버 중에 하나에 저희가 이제 아비 자체를 배포를 하고 이렇게 로드 밸런서로 활용을 해서 기존에 운영 중인 서비스에 연동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지금 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뭐 사실 크게 권장을 드리지는 않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플러긴을 통해서 자동화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아비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포가 됐을 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 이중화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요. 이중화를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사용자가 기존의 레가시 형태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방식은 액티브 스탠바이입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도 액티브 스탠바이를 제공을 하고요. 이거 외에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 지금 맞게 액티브나 M+M이라는 이런 환경 자체를 제공합니다. 이 일래스틱 HA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서비스 아니면 각각 독립적인 서비스를 뭐 세대로 구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세대가 모두 동시에 트래픽을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로 동작을 합니다. 클러스터라는 기본적인 기술이 저변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세대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1번, 2번, 3번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대가 클러스터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백본 스위치에 연결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액티브는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대가 지금 다 그레이티우스 ARP를 통해서 내가 서비스 오너십을 지금 어나운싱하게 되면 플래핑이 생기기 때문에 서비스 단절이 생기죠.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를 액티브로 운영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대만 액티브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비가 액티브로 동작을 한다라는 이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1번 장비가 일단 트래픽을 받게 되고요. 1번 장비가 트래픽을 받아서 클라이언트 IP를 해싱을 해서 이 세대 장비로 분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일 서비스가 들어오더라도 1번, 2번, 3번 모든 장비가 동시에 이 트래픽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클러스터로 구성되는 어플라이언스 수만큼 캐파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VMware 클라우드 vSphere 환경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vCenter 자체가 여러 개의 이제 클러스터를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해당 우리가 L4를 배포를 할 때 어느 클러스터에 배포를 할 건지 그리고 해당 클러스터 내에서 어느 호스트에다가 이 아비를 배포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환경 정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떤 서비스가 배포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아비가 제공하는 이런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는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이 상태 정보를 봅니다. 어떤 팩터를 가지고 보느냐면 4가지 팩터입니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 팩터, 두 번째는 리소스 페널티, 세 번째는 앱노밀리티, 네 번째는 이제 보안 쪽인데 퍼포먼스 팩터는 앱덱스 스코어를 가지고 보고요. 이 앱덱스 스코어는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평균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기본적인 평균 시간을 지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00ms로 돼 있고 이제 4배수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500ms 0.5초에서 최대 2초까지 일단 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난다라고 하면 퍼포먼스 스코어를 100점을 줍니다. 그러면 일단 서비스에 딜레이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2초가 넘는 트랜잭션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 퍼포먼스 스코어가 이제 깎이는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리소스 페널티가 있습니다. 리소스 페널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버에 업다운이 발생했을 때 페널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고 있는 LB의 물리적인 리소스에 대한 페널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B의 CPU가 높은지, 실질적으로 이것도 인계치를 주겠지만 80%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이 80% 이상이면 이 페널티를 부여를 해서 일단 감점 요인을 주고요.
abnormality는 특정 기간 동안의 트랜잭션에 대한 평균치를 따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 1분 동안에 커넥션이 10개였다. 근데 그 다음 1분에 트랜잭션이 100개가 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100개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트래픽 패턴을 벗어난 이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일부 감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시큐리티는 실질적으로 레이어 4나 아니면 레이어 7 레벨에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SSL 서비스를 구성을 했는데 이 SSL 서비스를 구성한 사이퍼의 요건이 좀 떨어지는 어떤 인증서를 사용하고 뭐 아니면 인증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익스파이어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페널티 스코어를 이제 적용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 도출된 스코어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가 건전한지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가시적인 판단뷰를 이제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보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시큐리티 쪽에 지금 페널티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지금 시큐리티를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시큐리티 쪽에 지금 HSTS 설정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점 요인을 받은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런 HTS 설정을 지금 이네이블 시키면 이 부분이 이제 복구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위에서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버추얼 서버 자체를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버추얼 서버 위에다가 마우스로 호빙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스케일 아웃이나 인, 마이그레이트 이러한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케일 아웃 한다는 거는 기존에 내가 움직이고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버추얼 서버를 가지고 다른 버추얼 서버 쪽 서비스 엔진, 다른 인스턴스 쪽으로 이제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성되고 클러스터로 묶여서 트래픽 전환될 때까지 2분 내에 모든 구성이 완료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아웃은 기본적으로 뭐 한 대 인스턴스에서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던 부분들을 뭐 2대나 3대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케일 2는 수동적으로 뭐 3대로 움직이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2대나 하나로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마이그레이트는 말 그대로 1, 2, 3번의 이제 서비스 중에 이제 1번 서비스 엔진이 만약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데 얘를 뭐 3번 인스턴스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그레이트 옵션을 통해서 일단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능은 이제 무엇보다도 일단 로그 기능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정상 로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 비정상 로그 이제 전체가 올라오게 되고요. 30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정상 로그 자체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로그 자체를 트래킹할 수 있는 요건은 따로 없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이 정상 로그 자체를 이제 다시 턴온 시켜서 이제 슈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하나의 이 각각의 트랜잭션마다 모두 이러한 실시간 로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를 컨숨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단에 지금 웹서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웹서버가 있고요. 웹서버가 실질적으로 와스랑 통신을 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했을 때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발생을 하죠. 기본적으로 HTTP 같은 경우는 이제 TCP에 근간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RTT, 서버 RTT가 표출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RTT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버추얼 서버에 접속을 하고 TCP 레벨에서 지금 3웨이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지금 소요되는 시간까지를 표출합니다. 그 다음에 LB에서 실질적으로 백엔드, 웹서버까지 3웨이 핸드쉐이크가 다시 발생했던 시간 자체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앱 리스폰스 타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겟이 나가고 퍼스트 바이트, 실질적으로 내가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첫 번째 바이트가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을 찍습니다. 그게 1ms가 되는 거고요. 내가 요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퍼스트 바이트 들어오고 라스트 바이트까지 찍힌 시간이 데이터 트랜스퍼 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탈 타임은 실질적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이 버추얼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요청한 데이터를 전체 받아서 로딩됐던 시간까지를 이제 표출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가 느리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자체를 보는 건데 이 부분 자체에서 각 구간에 찍혀 있는 시간 중에
분명히 튀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웬 구간에 뭐 커넥션이 안 좋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RTT가 올라갔을 거고요. 데이터 센터 내부의 어떤 스위치 부분에 뭐 케이블 이슈든지 루핑이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서버 RTT가 올라갔을 거고, 만약에 와스 부분에 있어서 뭐 부하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로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앱 리스판스 타임이나 데이터 트랜스퍼 타임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대한 거시적인 이 시간 타임 프레이밍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효율적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아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비정상 로그만 일단 따로 트래킹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아비가 이제 그 에러를 디텍팅할 수 있는 로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제 443에 대한 이제 트래킹인 거고요. 그래서 요 시그니피컨트의 요 섹션을 통해서 왜 지금 커넥션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를 찍게 되면 이렇게 지금 상단에 요 부분들 자체가 지금 자동으로 필터링 되는 스트링으로 찍히면서 해당 여기 보시면 지금 호스트 IP 자체가 10.79.186으로 시작하는 요 커넥션 자체만 전체를 소팅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버추얼 서버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비스 들어왔을 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버 IP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URL 기준으로 봤을 때 이 URL은 지금 어느 부분에 지금 접속이 많았는지, 뭐 버전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지금 버추얼 서버 로그를 통해서 다 이제 애널리틱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비가 이제 제공했던 뭐 특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세대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온프렘 아니면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 단일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러한 환경 자체는 어디라고 정의할 수 없고 어떻게 변한다라고 규정 지을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모든 IT에 대한 인프라 자체를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운영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이 돼도 환경에 제약 없이, 그리고 동일한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같은 컨셉으로 어떤 로드 밸런서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운영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향후에 다양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배포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LB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모티브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LALB가 다른 솔루션보다는 이제 좀 더 차별화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까지가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전체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 만약에 요 세션 이후에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VM웨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고객 미팅이나 아니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 드리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